이번 4월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주제는 내가 잊지 못하는 드라마, 그 속의 어떤 인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현직 드라마 작가이신 네. 따끈따끈하게 데뷔했습니다. 이수라 작가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사연은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차곡차곡 잘 왔어요. 그 생활인분들이 드덕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가 왔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푸르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삶이 심심할 때 드라마를 본다. 내 삶을 해석하거나 조종해 나가는 부담을 잊어버리고 잘 짜인 이야기에 푹 빠져본다. 대부분 드라마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다. 매력적이지만 결점이 있는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고 다른 재능과 결점을 가진 인물과 힘을 합쳐 이겨낸다. 못 이기더라도 성장한다. 편들고 싶은 주인공과 동일시하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온갖 감정에 이입하며 쾌감을 느낀다. 여러 장르 중에 멜로가 살짝만 가미된 많이 중요합니다. 휴먼 드라마를 좋아한다. 왜 살짝이냐면 배우들의 애정씬이 나오면 몰입이 깨지기 때문이다.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손잡고 안는 정도는 이야기 속 캐릭터의 상호작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키스 이상의 애정씬에선 캐릭터가 갑자기 직업인으로 보인다. 아무리 연기라지만 가짜인데 직장 동료와 키스 이상을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결말은 약간만 해피엔딩인 편이 좋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비현실적이고 허무하다. 새드 엔딩은 드라마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다. 여전히 구질구질한 일상에서도 인물이 조금은 나아져서 일상에 다르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정도가 내가 바라는 현실적인 해피엔딩이다. 그리하여 나의 잊지 못할 드라마는 뽑긴 뽑아주셨군요. 나의 해방일지다. 최근 작품입니다. 네. 주인공은 다음과 같다. 농촌 풍경의 경기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연미정. 직장에서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틴다. 미정의 외진 동네에 미스터리한 인물이 등장한다. 미정 부친의 조수 일을 하게 된 구씨.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있는 그는 낮엔 부엌 설치 일을 하고 밤마다 홀로 술을 마신다. 누구에게나 무심하다. 암울한 삶에 지친 미정은 뜬금없이 구씨에게 추앙을 요구한다.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서 한 번만은 가득 채워지고 싶다며 자신도 곧 구씨를 추앙한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곁에 둔다. 드라마는 각자가 추앙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추앙이란 무조건 응원하는 것. 상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곁에 있는 것. 구씨를 추앙하면서도 반응이 없는 구씨에게 미정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추앙하기로 했으므로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다 다짐한다. 구씨도 반신반의하며 추앙을 한다. 전력을 다해 멀리 뛰기를 하고 방 안 가득 쌓인 술병을 치운다. 구씨와 미정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계속 잘 지내면 좋겠지만 구씨가 먼저 추앙을 관둔다. 자기를 혐오하는 구씨는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미정은 슬프지만 떠난 구씨를 축복한다. 마지막까지 미정은 구씨를 추앙한다. 훗날 구씨의 의지로 둘은 재회한다. 미정은 잘 지내는 듯하고 구씨는 조금 망가져 있다. 미정은 이미 채워진 듯하다. 추앙을 받아서가 아니라 추앙을 완수해봐서 그런 것 같다. 미정의 완전한 추앙을 받은 구씨도 조금 달라져 있다. 자신을 배신한 건달을 환대해보기로 하며 극은 끝난다. 이 드라마를 보고 추앙을 믿게 되었다. 전적인 지지는 과연 가능하다. 내 마음 먹기 달려있다. 그동안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던 관계에서 얻은 것도 없었다. 추앙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바꾼다. 남을 지지해받기에 나를 지지할 수 있고 남이 날 지지해줬기에 나도 날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손절 권하는 세상에 추앙을 고려하고 있자니 바보 같으면서도 전공법을 익힌 기분이다. 추앙까진 못하더라도 환대는 여러 번 해보고 있다. 환대도 자그마한 추앙, 그것으로도 조금은 채워진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기자님은 이 화제의 대사인 날 추앙해요. 이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렸던 날 추앙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백을 다시 하자면 제가 이 드라마를 2회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만약에 안 보셨더라도 누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와서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죠. 하지 마세요. 조금 부담되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추앙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다를 것 같은데
추앙이란 말은 이렇게 좀 높여주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날 지지해요. 이것 때문에 탈락한 시청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날 추앙해요 정말요? 때문에 이게 너무 어색하고. 근데 왜 이렇게 유행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때? 초반부에는 이게 뭐야 이런 반응 때문도 있었어요. 조롱호의 의미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의 해방일지를 끝까지 본 사람들은 이 추앙을 너무 아끼게 되었죠.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날 추앙해요 같은 거 좋은 대사 같거든요. 이게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려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펀치라인이랄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게 뭐 신기한 단어일 필요도 없고 엄청 어려운 말일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람들 입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의미가 두꺼워지는 거죠. 맞아요. 가령 뭐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도 이게 자꾸 회자되면서 뭔가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말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수맥 찾듯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니까 중박을 넘어서는 히트작에는 맞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튀는 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상속자들이었나? 나 너 좋아하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도는 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김은숙 작가죠? 상속자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대화의 교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추앙이란 말을 이렇게까지 전파시킨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은 드라마 속의 추앙의 쓰임새를 짐작해보면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린다면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영화가 있었잖아요. 20살 여자애들이 인천에서 여상을 같이 졸업했는데 어떤 애는 서울증권회사에 취직하고 어떤 애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할머니 모시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고양이랑 살고 또 어떤 애는 부모님이 하는 찜질방에 취직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부모님의 찜질방에서 일하는 배두나 씨 캐릭터가 태희였는데 이름도 기억나네요. 근데 태희가 이 5명을 어떻게든 우리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으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살던 친구가 집이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뭔가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가는 뭐 그러다 소년원까지 갔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배두나 씨가 가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네 편이야. 네가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게 바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뉘앙스 아닐까? 여기서 맞네요. 추앙이라는 게. 그거 문학 버전도 있잖아요. 신영철 평론가님이 김민정 시인께 쓴 삶의 어느 법정에서라도 나는 그녀를 위해 증언할 것이다. 역시. 그건 완전 유행처럼 회자됐었는데. 여러분 이번 달 조용한 생활에 신영철 평론가님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목차 보시고 아직 안 들으셨으면은 클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앙에 대해서 전프로님께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석해 주셔서 저도 이 드라마를 새삼 더 아끼게 됐고요. 박혜영 작가님 나 해방일지랑 나의 아저씨 쓰신 이분의 각본집이 나와 있어요. 나의 아저씨가 1, 2부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거든요. 인용해 주시겠어요? 네. 잘 쓰려고 하면 0점 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인물을 아끼고 사랑하자. 사랑이 다 한다. 정말 이제 추앙이라는 대사를 쓸 법한 작가님의 말이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잘 쓰려고 그 정답을 향해 조준하면 거기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바람의 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빗나가게 조준해야 관역에 맞는다. 내지는 그냥 아예 그런 관역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그리고 구성이나 구조 같은 것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인물을 엄청 사랑한 다음에 시작하신다고 쓰셨던 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가녀장 시대로 자꾸 가는데 감사해 와주셔서 약간 본인이 조금 얼만큼 들어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이슬아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자기애가 될까 봐 걱정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저는 좀 사실 책 냈을 때부터 벌써 좀 남인 것 같았고. 아,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완성된 단계에서는 더 남 같아요. 그 보면 가장 덜 사랑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시니컬하게 보는 네. 주인공이 간여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간여장이라는 게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주변 인물들의 그 돌봄 능력을 이제 이용하는 이용자거든요.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되게 주체적인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하는 노동은 약간 하급 노동처럼 얘기된다는 점에서 간여장도 아직 사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근데 그러나 뭐 매력이 많은 인물이지만 그래서 이제 안톤 체호빅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캐릭터에 대한 재미있는 문장이라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로버트 맥키가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나는 나로부터 배웠다. 라고 체호프라면 분명 말했을 것이다 라고 로버트 맥키가 말했는데 로버트 맥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시나리오를 이제 팔고 이제 대가인 그런 작가예요. 시나리오를 판 다음에 시나리오 쓰는 법에 관한 책을 또 엄청 많이 팔았죠. 맞아요. 진짜 부럽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캐릭터 창조라는 게 다 자기 이해로 시작해서 자기 이해로 끝난다. 그래요. 우리는 나로 태어나서 나로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막 수십 명의 인물을 굴린다는 게 다른 사람을 잘 본 결과이기도 하지만 내시면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 왔냐이기도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나라는 한 사람 안을 되게 시간을 들여서 깊이까지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하고 닮아 있을 테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른 점만큼이나 유사성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작품들을 아침마다 읽고 있어요. 아니, 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이파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 도서관 과학 코너 책을 막 하나씩 독파하고 있으면은 좀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재밌어서 읽는 거죠, 작가님? 그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우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극작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호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만큼은 지나칠 수 없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드라마 대사는 육룡이 나르사 속 분이의 대사. 산다는 건 뭘 한다는 거잖아요. 입니다. 신세경 씨였죠? 네. 드라마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육룡이 나르샤는 세종의 이전 세대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과 이성계, 정도전, 그리고 난세에 지친 고려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깔끔한 요약을. 이분 줄거리 요약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혹시 이분 업계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혜리 기자님도 줄거리 잘 요약하시기로 유명하신데 거의 그 급으로. 네. 육룡이 나르샤란 제목은 용비 어천가의 1장에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그리며 6대에 걸친 이성계 가문의 인물을 육룡으로 표현한 것에서 착안한 제목이에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육룡을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한 6명의 영웅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건국자인 이성계와 나라의 기틀을 만든 정도전, 아버지를 도운 1등 공신 이방원에 더해 새로운 시대를 간절하게 바란 백성들이 분이, 무율, 이방지를 육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6명이군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안 본 드라마, 못 본 드라마가 많이 오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네. 백성을 대변하는 3명의 인물 중에서도 민중을 대표하는 역할이 두드러지는 인물은 신세경님이 연기한 분이입니다. 조선을 건국하는 내용이 드라마의 주를 이루는 만큼 드라마 초반에는 부패한 고려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분이는 이러한 세태에 맞서 씩씩하고 당돌하게 살아남는 백성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사랑한 분이의 대사 역시 분이가 이러한 난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자 분이는 글을 배워 관아에 정식으로 항의하려 합니다.
이때 마침 명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개경에서 쫓겨나 전국을 떠들던 정도전이 분이가 살던 마을을 지나치면서 분이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분이의 사연을 들은 정도전은 함께 마음 깊이 슬퍼하기는 하지만 분이가 관아의 소를 제기해도 땅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만류합니다. 이때 분이는 눈물로 분노하며 이 대사를 외칩니다.